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시카고와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의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돼 5명이 숨지고 다수가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마쳤습니다. 두 정상은 약 50분간 관세, 방위비 분담, 원전 협력, 북한 문제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관해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지금은 이전의 리더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그런 일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다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자신이 기여했던 점을 강조하고 남북 문제의 진전을 위해 돕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달라면서 피스메이커 역할로서 김정은과도 만나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양측 모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재추진의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선박을 매우 훌륭하게 건조한다며 미국 조선산업재건의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고 이란 핵시설을 파괴했던 B-2 스텔스 폭격기를 언급하며 군사 장비 판매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습니다. 아울러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무역회에 참석차 곧 방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약 3시간 전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고 적어 초긴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 기지 급습이 있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으나 정상회담 도중 이는 한국답지 않으며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은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 일정이 40분가량 지연된 데 따라 당초 계획보다 약 35분가량 늦게 시작했으며 이후 캐비닛룸으로 장소를 옮겨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를 이유로 시카고, 뉴욕 등 주요 도시들의 주방위군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무능하다. 시카고를 먼저 바로잡고 그 다음은 뉴욕이라며 특정 도시들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LA, 볼티모어, 오클랜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해당 도시 대부분이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국방부가 다음 달 시카고에 수천 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엘라베마, 플로리다 등 19개 주의 주방위군 병력 1,700여 명을 동원해 국토안보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워싱턴 DC에 2,000여 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으며 워싱턴 DC는 연방 직할지로 대통령이 직접 군을 동원할 수 있지만 다른 주의 경우 주지사 동의가 필요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이비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주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시카고 시장도 협의 없이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건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가 반란 진압법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정치적 분열과 국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 처음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22일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퀸즈에 거주하는 주민 2명이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1명은 바이러스가 신경계에 침투해 뇌염 증세를 보여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감염 이후 고열 증세를 보이다가 입원 치료 후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와 함께 브루클린에서도 보고된 2건의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현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브루클린과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의 헌혈자 혈액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돼 감염 확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뉴욕시 외곽에 위치한 웨체스터 카운티의 용커스 거주 남성도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 뉴욕 일대에서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는 주로 아시안 타이거 모기로 불리는 이집트 순모기를 통해 전염되며 중추신경계를 공격해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뇌염의 일종입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처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의 경우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증세가 악화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뉴욕시에서는 매년 평균 31명이 웨스트나일 신경계 침습성 감염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 관광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가던 관광버스가 고속도로에서 정복돼 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22일 오후 12시 30분경 뉴욕주 버펄로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펜브로 지역 90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관광버스는 동쪽 방면을 주행 중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넘어 도랑으로 추락하며 전복됐습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기사를 포함해 총 52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탑승객 대부분은 중국,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계 관광객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경은 사고 당시 일부 승객은 충격으로 차량 밖으로 튕겨나갔고 일부는 버스 잔해에 갇혀 구조작업이 진행됐다며 현장에서 5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탑승객 중 상당수가 중경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탑승자 연령은 1세 영하부터 74세 노인까지 다양했습니다. 경찰의 초기 조사 결과 운전기사가 주의 산만 상태에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며 차량이 통제를 잃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장에는 다수의 구급차와 구조대가 투입돼 인근 병원으로 부상자들을 긴급 이송했으며 교통사고 당시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몇 시간 동안 전면 통제됐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미국 내 AP 한국어 과목 도입을 위한 재미한인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합니다. LA 한국교육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교육원 내 이민사 전시관에서 미래교육포럼 주최로 AP 한국어 도입을 위한 재외동포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교육원에 따르면 미래교육포럼 측은 미국 내에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비한국계 한국어 학습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미 한인사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한국어를 AP 과목으로 지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K컬처 열풍과 함께 한국어 학습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은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AP 한국어 도입 추진위원회 공식 출범, 미국 내 한국어 위상 제고 및 AP 과목 채택 요건 충족을 위한 전략 수립과 한국어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구축, 지속 가능한 한국어 고급반 확산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가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무상으로 인수했다고 밝혀 연방정부가 인텔의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SNS 트루스 소셜에 미국 정부가 위대한 기업 인텔의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 통제하게 됐다며 이는 미국과 인텔 모두에게 큰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거래는 인텔 CEO 립 부탄과 직접 협상한 결과이며 정부는 지분 인수에 아무 비용도 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지분의 가치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번 인수는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의 반대급부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인텔에 총 109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약속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지분 확보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도 최근 보조금 지급과 맞바꿔 인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따라 삼성전자나 TSMC 등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며 보조금을 받는 해외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분 확보 시도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TSMC나 삼성전자 등 주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지분 확보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파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 발표 행사에서도 이와 같은 거래를 앞으로 더 많이 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정부의 전략적 지분 확보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으로 복역 중인 길레인 맥스웰이 앱스타인의 성착취 범행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부적절한 상황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맥스웰은 지난달 24에서 25일 미국 법무부 토드 브렌치 차관과 9시간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감쌌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면담 녹취록에 따르면 맥스웰은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결코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앱스타인의 성범죄 수법 중 하나였던 마사지와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마사지를 받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앱스타인의 고객 명단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맥스웰은 트럼프에 대해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다며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을 존경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맥스웰의 이 같은 진술이 감형이나 사면을 노린 대가성 발언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해당 면담 직후 플로리다의 중경비 교도소에서 리조트급으로 불리는 텍사스의 브라이언 연방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하원감독위원회가 요구한 앱스타인 파일 일부를 제출했으며 이 파일은 앱스타인 수사자료, 관련 영상과 사진, 고객 명단 등을 포함한 수천 페이지 분량으로 나머지 문서도 순차 제출될 예정입니다. 앱스타인 사건을 둘러싸고 보수 진영은 딥스테이트 인사들이 연루돼 법무부가 파일 공개를 꺼린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보 진영은 트럼프가 자신의 연루 사실을 숨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파월 의장은 22일 와이오밍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이 긴축적인 수준에 있지만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기조 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매파적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선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현재 미국 노동시장이 겉보기에는 안정돼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둔화된 비정상적 균형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이 맞물리며 실업률 급등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최근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일회성에 그칠 것이라며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 시카고 상업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91%까지 치솟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 이사 교체의 속도를 내고 있으며 조기 사임한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후임으로 자신의 측근인 스티븐 위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 임명 시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부터 참여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24일 자국 독립기념일을 맞아 러시아 여러 지역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이날 밤 사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러시아 쿠르스크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아 보조 변압기에 화재가 발생하고 3호 원자로 가동 능력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원전 측은 부상자는 없으며 화재는 진압됐고 방사능 수치도 정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도 방사선 수치가 정상임을 확인했으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모든 원전은 항상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쿠르스크 주지사 대행도 이번 공격을 국제규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브얀스크, 벨고로드,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크림 등 5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가 보낸 드론 95대를 격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레닌그라드주 우스트루가 항구에서는 드론 약 10대가 떨어지면서 가스 응축물을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가공하는 연료 수출 터미널과 생산 단지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가 진압에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드론을 활용해 러시아 내 정유 및 석유 시설을 집중 공격하고 있어 러시아 내 가솔린 품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제재로 시설 복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날 양국은 146명의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으며 이는 올해 고위급 협상에서 합의한 유일한 성과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146명의 러시아 군인이 돌아왔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군인 146명도 러시아 측에 돌아갔습니다. 양국은 올해 들어 3차례 포로 교환 협상을 진행했으며
추가로 1200명 규모의 포로 교환에도 합의한 상태지만 영토 문제와 안전 보장 등 핵심 쟁점에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라일 에릭 메넨데스 형제가 35년 만에 가석방 심사를 받았으나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를 불허하며 수감 생활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23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최근 이틀간의 심사를 거쳐 두 형제에 대해 3년간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1년 후 행정 검토 요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 18개월 후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가석방 불허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교도소 내에서 밀반입한 휴대전화 사용이었습니다. 에릭 메넨데스는 아내와 통화하거나 유튜브, 음악 감상에 휴대전화를 썼다고 진술했으며 라일도 최근 휴대전화 관련 위반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에릭은 2013년 감옥 내 갱단 불법 행위 연루 기록도 지적받았고 무엇보다 두 형제가 부모를 총으로 살해한 점에 대한 우려도 컸습니다. 형제는 1989년 각각 21세, 18세 때 LA 베벌리 힐스 자택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인 아버지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고위 임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형제는 부모가 수년간 자신들을 성적으로 학대해 두려움에 범행했다고 주장해왔고 이 사건은 다수 다큐와 드라마로 제작됐으며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괴물 메넨데스 형제 이야기가 방영되며 동정론이 확산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LA 지방검사장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5월형을 감형해 가석방 자격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북한 평양에서 서방 기업을 모방한 매장이 운영되고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는 외국인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25일 뉴욕타임스는 최근 북한을 방문한 중국 유학생, 스웨덴 마라톤 선수, 러시아 관광객의 체험담과 함께 현지 영상을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은 평양 어학연수 중 방문한 락낭해국 금강관을 소개하며 가구, 주방용품, 식품 등이 진열된 방식이 이케아 매장과 흡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매장 내 일부 제품은 이케아 제품과 동일한 상품명과 포장도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타벅스 리저브를 흉내낸 듯한 미래 리저브라는 카페도 등장했습니다. 로고만 달라졌을 뿐 분위기나 메뉴 구성이 유사하다는 설명입니다. 커피 세 잔에 약 25달러로 물가는 비싸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NYT가 확보한 영상에는 짝퉁 레고, 러시아 살라미, 화장품 등 다양한 수입품이 진열돼 있었습니다. 이는 UN 대북 제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치품 수출 및 외국 기업과의 합작은 금지돼 있습니다. 스웨덴 출신 마라톤 선수는 평양에서는 노점상도 휴대폰 QR코드를 활용해 결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러시아 관광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도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를 방문해 모든 시설이 새 것처럼 보였고 마치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관광 비용은 일주일에 약 1,4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민권센터가 오는 9월 17일부터 매주 수요일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시민권 시험 대비 교실을 운영합니다. LA 고교생이 아이스 요원으로부터 불법 체류자 1명 체포 시 1,500달러를 받는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해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경 반이민 정책의 영향으로 올해 미국 내 이민자 수가 1월 대비 140만 명 줄어드는 등 6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사고 이후 영어 능력 부족 등이 지적되며 연방정부가 외국인 트럭 운전사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우간다가 미국과 협정에 따라 범죄 이력 없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아프리카 출신 추방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2020년 이후 30개 주에서 민주당 유권자가 약 210만 명 줄고 공화당은 240만 명 늘며 젊은 층과 남성층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미 전역 주유소에서 카드 정보 복제 사기가 급증하며 LA 한인타운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입장권이 9월 10일부터 비자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우선 추첨 방식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17분, 해지는 시간은 7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